어젯밤에 이 TV조선 보도본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이 TV조선 수석기자가 드루킹이 운영했던 출판사에 들어가서 태블릿 PC 등을 들고 나왔던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TV조선 기자들이 막아섰고요. 경찰의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이후에 이 정치권이 이 문제를 놓고 논란과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연결해서 각각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한국당 입장 들어보죠. 정태옥 대변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정태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언론 탄압으로 규정을 했던데요. 압수수색 시도를.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신 겁니까, 의원님? 이번에 드루킹 사건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드루킹이라는 어떤 사실상 범죄 조직 같은 집단들이 건물을 통째로 빌려가지고 선거 기간 동안 수십 명이 수백 대의 핸드폰으로 수천 개의 아이디로 선거 여론을 조작했다. 네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비호를 했지 않았느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 지금의 핵심입니다. 예. 그런 핵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전혀 수사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정말 이번에 그 TV조선의 한 수석 기자의 사소한 실수를 가지고 이렇게 그 언론사의 본사를 압수수색한다. 그것도 전격적으로 한다는 건 이거는 그 의도에서 봤을 때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를 함께 제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김경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와 형평성 문제를 하나를 제기를 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TV조선 소속 기자의 행위의 어떤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사소한 실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후자부터 좀 여쭤볼게요. 무단 침입을 해서 허락도 받지 않고 들고 나선 건 절도 아닙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절도라고 이야기할 때에 범죄를 굳이 이야기하자면은 네. 그 객관적인 행위, 그걸 구성 요건이라 합니다. 행위에 해당되고 그것이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가벌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법해야 되고 예를 들어 내가 옆에 있는 친구 볼펜을 가져왔는 것도 분명히 그 자체로 보면 절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이 두 사람이 인간관계나 평소에 했는 걸 보면 그것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이거를 그 위법성이 있느냐 그런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이 너무나 사소해가지고 가면 책임을 밀어가지고 그 사람을 처벌할 수준까지 이르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하나가 범죄가 구성되려면은 객관적인 행위가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고 거기에 벌을 줄 만큼 크냐 이거 문제인데 사실 그 김종배 우리 앵커님도 있지만은 언론기관에서는 언론 취재에 대한 열정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좋다는 합법은 건 아닙니다만은 부지기수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논란이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만 최순실의 태블릿 PC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확보하게 된 경위가 과연 얼마나 합법적이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갖고 있지만 그거로 가지고 문제를 삼은 사람이 아직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 잠깐 말씀 그럼 여기서 좀 확인 질문을 첫째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허락을 안 받고 가져오면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도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위법하다. 그러면 허락을 안 받아서는 위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지만은 그 책임의 중요성에 있어가지고, 자, 책임의 형평성에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드루킹 사건의 본질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비호 의혹에 대해서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CCTV를 확보한다든가 또 김경수 의원이 평소 때 사용했던 핸드폰에 대해서 이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에 비해 가지고 이 건에 대해 중요성으로 봤을 때에 선호는 어떻게 될 것이며 알겠습니다. 이 형평성 중요성에 봤을 때 이것이 많이 그 형평성의 심이 어긋난다는 거죠. 형평성 문제 여쭤보기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의원님. 그 언론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취재 관행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언론학자도 연결해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최근에 그러니까 비슷한 사건이 몇 건 있었어요. 기자가 검사실에 들어가서 무단으로 들어가서 뭐 문건을 출력한다든지 이랬던 사건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 건은 모두 사법 처리가 됐거든요. 재판에까지 넘겨졌고 유죄가 확정이 됐어요. 이 사례에 준한다면 이 건과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고부터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문제됐을 때 본인의 통보하고 그것이 만약 정말 그
TV조선 이제 수석 기자니까 네. 수석 기자를 책임진 어떤 이 멘토 기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하는데 문제가 있다면은 그 사람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네. 무차별적으로 정말 중요 언론사 본사를 그것도 이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네. 언론사 본사를 이렇게 전격적으로 네네. 수사해 간다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사법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냐 전혀 그렇게 알겠습니다. 볼 수가 없다는 일단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의 그 주장은 애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으니까 판단을 애청자께 맡기고요. 또 다른 문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예. 어떤 점에서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보시는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은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드루킹 일당의 조직적으로 수십 명이 수백 대의 핸드폰으로 수천 개의 아이디로 선거 여론을 조작한 그건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예예. 거기에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얼마나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비호를 했느냐에 대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이 전혀 의혹을 보이지 않고 네. 행동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CCTV. 네. 그리고 또 김경수 의원이 사용했는 그 핸드폰. 네. 그리고 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보좌관의 핸드폰이나 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검찰한테 핑퐁이나 치고 네. 그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색을 해가지고 이 조사를 하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예리를 보이지 않는 것에 비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거와는 또 전혀 별개의 사건을 이렇게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느냐? 네. 예를 들어서 예. 이게 문제가 된다면은 이 실제로 이제 수습 기자를 불러가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계된 수습 기자를 지도하는 멘토 기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수습 기자가 있으면은 데스크가 거기에 대해서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네네. 이렇게 전격적으로 그러면은 하는 게 맞느냐? 형평성이라는 것은 이 사태의 본질에 대한 수사는 이렇게 제대로 안 하면서 네. 왜 이게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격적이고 대규모적이고 엄청난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을 하느냐? 이게 바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의원님 요점만 좀 사실 확인 한번 그러니까 질문을 드리겠는데 CCTV와 계좌를 말씀하셨는데 예. TV조선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하기 며칠 전에 이 출판사 주변에 CCTV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바가 있고요. 경찰이. 그러니까 그게 네네. 문제가 되는 것이 3월 21일 날 드루킹을 구속시킨 이후로 4월 13일 날 아마 CCTV를 확보를 했을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그것도 언론이 난리를 쳐가지고 겨우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동 수사 때 그냥 놔뒀다가 언론이 뭐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 신용만 한 하니까 것이다. 그것도 많이 못해가 그냥 하고 그 계좌 추적도 그냥 몇 개 안 되는 계좌 언론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냥 이제 회계사 한 명을 불러놔놓고 그거 여러 개가 그냥 조사를 해놔갖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핵심 중요인 통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경수 의원의 핸드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냥 어떤 조치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끝나는 대로 민주당 의원하고 인터뷰가 되니까 한번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 차원에서 TV조선 이 수습 기자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어떤 조치는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부분이 정말 의혹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객관적인 의혹을 풀기 위해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 안에 지금 현재는 드루킹과 민주당의 비호 의혹에 대한 민주당과 김경수 의원에 대한 비호 의혹에 대한 부분 중에 이 문제가 되는 수습 기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특검에 같이 넣어가지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면 될 일이지. 이거를 경찰이 이제까지 너무나 편향성을 보여왔던 경찰이 이거를 수사하게 한다는 것은 언론 탄압의 가능성을 너무나 농후하게 보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특검에서의 한 부분으로 넣어가 같이 조사를 하게 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신뢰성을 인정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검에서 TV조선 기자의 어떤 이 절도 행위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된다 이런 입장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객관적으로 우리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네네. 국민들도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할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태옥 의원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지금 정태욱 의원 그 인터뷰 들으셨나요, 의원님? 네, 들었습니다. 네, TV조선 기자 이런 행위는 사소한 실수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범죄 중에 사소한 범죄는 없고요. 네. 태블릿 PC 확인된 것만 해도 태블릿 PC와 USB 등 전자기기들이고 그 안에 담기는 정보들은 상당히 중요한 수사의 증거물이죠. 예. 그래서 단순한이라는 표현도 맞지도 않고 실수도 맞지 않고요. 네. 고의적이었고 주거침입이었고 절도였고 그런데 더더욱이나 미국이라면 사법방해죄가 적용될 내용이거든요. 예. 수사 범죄 현장에 몰래 침입을 해서 증거물품을 절취한 행동이기 때문이죠. 예. 엄중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TV조선 쪽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 사실을 보고받고 바로 이 문제의 그 태블릿 PC와 USB를 도로 갖다 놓으라고 지시를 해서 갖다 놓았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건 피의자 측 주장이고요. 네. 우선 주거 침입 사실 확인됐고 절취 사실 확인됐고요. 절취한 내용물이 무엇이냐는 피의자가 이야기한 두 가지.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그것이 물리적인 기기 장치가 더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더 문제예요. 예. 내용물에 대한 과연 절취 뽑아내어서 여전히 다른 컴퓨터에 들어가 있느냐, 어떻게 사용이 되었느냐, 또 하나는 과연 이것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 공범죄가 있느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네, 이건 뭐 정태욱 의원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언론계 일각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면 그 해당 기자의 집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뭐 그 TV조선까지 압수수색을 시도하려는 것은 과도한 수사 아니냐 이런 일각의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 점은요. 우선은 상황에 대한 왜곡과 과장이 있는데요. 네. TV조선에 대한 수사 압수수색이 아니고요. 검찰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압수 대상은 TV조선 내에 있는 해당되는 피의자 소속 기자의 그 기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사무 공간에 한정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난리 필 일이 아니에요. 그냥 안내 내지 보호한 보호 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대단히 작은 공간이거든요. 아마 2평, 3평 남짓일 겁니다. 예. 그 부분만 와서 압수하도록 하고 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다. 이건 뭐 언론 탄압이라든지 또는 TV조선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표현을 사용할 내용이 아닌 것이죠. 네. 근데 사실은 그 언론사 뭐 통째로 압수수색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언론사를 상대로는 압수수색 시도가 과거에 몇 차례 있었지만 이때 사실은 기자들이 나서서 막은 선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똑같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러면 이전의 그 사례와 지금 이 TV조선의 사례는 성격이 다르다 이렇게 보세요?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과거에는 언론사 내의 사내 분규 그리고 특정한 보도에 대한 TV 수첩 보도라든지 이러한 정권의 뭐랄까요 좀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보도에 대한 그러한 또 그 PD와 기자 등 전반적인 여러 명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등의 영장들이었죠. 일종의 정치적 수사였다. 그러니까. 네, 정치적이고 언론 보도 자체에 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론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이번 사건은 보도 내용이라든지 또는 보도와 관련된 것이 아니잖아요. 범죄 현장에서 절취한 절도 사건입니다. 절도 사건의 증거물이 이전이 되었고 그다음에 지금 경찰 발표에 따르면 태블릿 PC의 단자 부분이 파손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PC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유출 여부를 가리기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 상황이고 그래서 해당되는 피의자가 사용했던 뭐 주거도 그렇겠지만 주거보다는 사무 공간이 더 중요하겠죠. 자기가 집에서 일부러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서 가져간 것이니까요. 해당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론 탄압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정태욱 의원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TV조선은 사실은 드루킹 사건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으로 보도를 해온 언론사라는 점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그 연유가 깔려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심을 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현재 드루킹 사건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거의 다 하고 있죠. 네. 중요 언론사들은 경쟁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두 번째는 형평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현재 본 사건, 현재는 그 민주당에 의한 고발 사건이죠. 컴퓨터 등 이용,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는 매커라는 네. 기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서울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절도 사건은 경기도 북부경찰청 산하 파주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수사 주체가 전혀 다르고요. 아, 예. 그리고 그 수사의 속도나 내용 방향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절도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 주체로서는 당연히 해당되는 피의자가 사용하는 공간,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해야만 이게 완결될 수 있는 수사의 원칙이 있습니다.